하와이나더 쇼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전체적으로 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평화의 공식 출범 9개국이 서명을 하였고요. 자신이 망쳐놓은 증시를 자신이 다시 끌어올리는, 도대체 이 양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 우리 평화로운 미장의 회방꾼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장지지하는 트럼프, 쇼치고 롱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부럽네요. 트럼프. 공포지수는 52, 중립의 구간, 푸덴코럽션은 약간 올라간 0.73. 푸덴코럽션이 내려가질 않고 있다. 좀 내려가야지 증시에 좀 상승이 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요런 추세,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US100, 나스닥 지수, 본래는 이 저점 그리고 이 고점, 그것을 이은 이 파란색 라인, 요 삼각 수렴이었는데 요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서 트럼프의 유럽 관세 그리고 그린란드 사태가 터지면서 월요일장을 급락으로 시작하고 이틀 연속 급락, 그리고 여기서 다시 트럼프가 유럽 관세 철회 그리고 평화의 공식 출범, 이런 행동을 하면서 갑자기 나스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 주간장에서도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1선을 약간 위로 들어 올린 모습, 어제 21선을 윗꼬리로 올리고 나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의 중요한 것은 21선 라인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된다. 일단은 증시가 고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수렴 빨간색 선을 연장을 해봤습니다. 이 기존의 삼각수렴은 이제 폐기를 해야겠죠. 폐기를 하고 연장된 삼각수렴, 무한 삼각수렴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발언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대로 저항으로 잡아야 될 구간, 현재 기준 나스닥이 약간 주간장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연장 삼각수렴, 지금으로부터 한 0.3% 정도 추가적인 상승 위에 저항이 있다. 요 라인.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기존 길게 이어져 온 이 안드로메다 라인 검정색 선 그리고 인터스텔라 라인,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희망 회로를 풀 가동시켜 보면은 이 검정색 선 안드로메다 라인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남아있다.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이 삼각수렴을 깬다는 거니까 조금의 상승이 더 이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는 안 왔으니까 그냥 희망 회로상 최대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현재는 오늘 밤에 21선 위로 마감해줘야 된다. 마감하지 못하면 또 슬퍼진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내려오던 중앙 이평선을 트럼프의 타코 발언으로 다시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4시간 봉이 약간 상방으로 틀었다. 시간봉 상에서 초단기적인 시간봉 상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 동결로 됐고요. 금요일에 불안 리스크가 일단 사라졌고요. 오늘 밤에 트럼프가 말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반격의 채널에 다시 빼꼼 올라와 줬는데 21선 저항을 받았다. 하방의 채널을 그어놨었는데 하방의 채널을 일단 삭제를 시키고요. 다시 내려오면 하방의 채널을 그을 겁니다. 반격의 채널 안에 와 있었고 저항은 한 186달러, 여기를 엔비디아가 뚫어줘야 추세적인 미장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없이는 미장은 상승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반격의 채널 안에는 들어왔다. 오늘 밤에 좋은 상황이 와서 21선 186달러 라인 요 위로 안착을 해주면은 약간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현재는 추세 중립의 상황. 반도체는 어제 인텔의 실적 발표의 나가리로 인해서 종가를 약간 보합권으로 마무리.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미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이고, 반도체가 여전히 살아있어야 다른 섹터들, 소외받은 다른 빅테크들도 추가 모멘텀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횡보로 쉬어주고 그 자금이 순환매로 가장 소외받았던 빅테크로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크게 없어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물론 이때 장기 물량 TSLT를 매도를 하긴 했는데, 저는 TSLL도 있고 테슬라 본주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때 다 매도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걸 어떡합니까? 제 스타일이 한방 매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는 어제 로보택시의 안전 요원을 제거한다, 이런 뉴스로 약간의 상승. 아직 테슬라가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메인 상승 채널 파란색 음영 안에 들어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긴 해요. 이제 다시 메인 상승 채널 하단 438달러 밑으로 잠기지 않아야 된다. 잠기지 않고 딛고 다시 올라줘야 21선을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돌릴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현재 추가 매수하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으며 21선을 미세하게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런 데서 잡는 게 좋습니다. 21선 위로 올라가는 요런 데서 만약에 물량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 매매로 약간의 상승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단타로 해야겠죠. FNGS, 이게 참 문제인데, 빅테크 몰빵 레버리지 FNGS 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하방의 채널을 그리고 있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약간 반등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 뭐 돌파하면은 추세 상단까지 가야겠지만 그렇게 갈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보이지 않고요. FNGU로 치환을 해보면은 파란색 선 그었는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가격이 한 23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빅테크의 실적 기대감으로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도 고점, 코스닥도 고점이에요. 코스닥도 그렇게 안 가던 코스닥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니티방에서 한 저번 달인가 매수를 해서 현재 한 16% 정도 수익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갔는데 빅테크만 못 가고 있습니다. 스파이도 여전히 최고점, 다우지수 다이아도 여전히 최고점, 심지어는 러셀도 최고점, 뭐 개잡주인 XBY, 바이오테크도 최고점, 다 최고점이에요. 근데 우리 나스닥과 FNGS만 왜 이러는 걸까요? 마지막 순환매 빅테크로 한번 돌려주고 2월 달에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여전히 괜찮은 흐름 21선 위로 다시 복귀해 주면서 견조한 흐름이고, 마소는 다행히 반등이 약간 나왔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21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애플은 극적으로 반등, 굉장히 중요한 빨간색 선,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아마존은 그나마 양호해요. 구글 다음으로 양호한 상태. 메타는 어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을 저항을 받은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메타가 이 검정색 선 최후의 지지선이었는데, 최후의 지지선을 지지하고 약간의 반등, 저는 여기서 절반 익절을 하고 좀 조정을 좀 크게 맞았었는데 일단 양전을 한 상태입니다. 브로드컴도 여기를 좀 이탈하면은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추세 상방의 지지선. 넷플릭스는 지난 4월 관세빔 최하단에 지지를 받고 약간 상승해준 모습. 넷플릭스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라인, 4월의 관세빔 최저점 라인 82달러 정도, 여기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약간의 반등, 미세한 반등이겠죠. 그래도 이 하방의 채널 안에는 한번 들어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추세는 사요나라예요. 명확하게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계속 내리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내리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보여주고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시켜드린 FNGS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 종목들이 모두 다 나가리기 때문에 FNGS가 그리고 FNGU가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 빅테크 릴레이가 펼쳐지니까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오지 않을까 싶어요. 푸드도 이 파란색 201선, 여기가 깨지면은 푸드를 좀 놓아줘야 됩니다. 201선이 깨지면 다시 올라도 201선이 저항이 되고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제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내렸다. 더 이상 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UNH는 201선 기준으로 201선을 이제 이탈하면 안 되죠. 내려오는 추세에서 201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데서 주순 사람들은 201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UNH를 이때부터 좀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 현재 한 6% 정도의 수익권인 것 같아요. 20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솔라 엣지 반타를 칠 때마다 매번 수익을 주는 고마운 종목,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요. 솔라 엣지는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31달러 정도 다시 내려오면은 하단에서 매수를 받고 깨지면은 손절, 추세 하단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대장인, 이전의 대장이었죠. 지금은 대장이 아니고, 아이온큐를 보면은 아이온큐는 이 검정색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가격은 한 47달러 정도가 돼 보이고요. 아이온큐가 이 검정색 라인만 좀 지켜주면은 여기서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단기 매매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깨지면은 이 밑에 201선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현재 20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검정색 기준으로 단기 매매로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다. SMR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추세가 상방은 아닌데 이런 단기 매매로 해볼 수가 있는 종목. 21선 약간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좋은 매수가는 한 18달러, 이제는 좀 올라서 18달러 초반이 되지 않을까. 중소형주는 언제나 4848의 자세로 해야겠죠. 그리고 어제 추세가 좋다고 말씀드린 AUR 큰 상승을 보여주고 약간의 윗꼬리, A랩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이 두 종목은 계속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눌러줬을 때 오로라 2배 레버리지인 AURU가 있고요. A랩의 2배 레버리지인 LABX가 있습니다. 오로라의 적정 매수가는 어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5일선 4.67,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아스트라뎃스 A11 추세 하단 167달러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여전히 5일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 테더의 도미넌스가 5일선이라도 좀 깨져야 약간의 코인의 단기 반등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도미넌스가 내릴 생각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계속 좋지 않은 흐름. 비트코인은 이 반격의 채널 상단 현재 기준으로는 91K 이상으로 올라줘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인은 여전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짧은 매매, 추세를 먹지 말고 짧은 구간을 먹는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코인의 공포지수도 익스트림 P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요런 이렇게 짧은 매매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더리움도 여전히 좀 매가리가 없는 모습,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의 상태, 약간의 좀 짧은 매매, 그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트레이딩으로 욕심 부리지 않는 단타 매매로 짧은 구간을 먹는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까지입니다. 좋은 뷰를, 좋은 전망을 현재는 좀 할 수가 없는 상황. 오늘의 일정은 일본 금리 결정은 동결이 됐고요.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노무라는 약간 비슷한 예상치를 냈고요. 오늘 밤에 이 지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트럼프가 또다시 말을 바꾸느냐 아니면은 좀 더 호의적으로 유럽에게 다가가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의 새 세일 1월 30일 오전 2시까지 고정 댓글 더 시저 링크로 가시면은 7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investing.com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vesting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investing.com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investing.com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영어기 때문에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알고 싶은데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더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픽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는 홈런을 칠 수 없고 낚싯줄을 물에 들이우지 않고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시도하지 않고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현재는 여전히 저는 4848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를 해서 큰 폭의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나스닥의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냥 관망을 하기에는 조정이 당장 월요일에 올 수도 있지만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2달 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해도 돼. 시장에는 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장기 투자 물량 쏙솔 같은 거는 익절을 했지만 장기 투자 물량 TQ 같은 거는 여전히 들고 있고 새로 생긴 현금으로 4848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위치를 좀 보시고 각자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